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도부장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징이 드러났죠. 가방을 누군가 툭 쳐서 떨어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젠틀하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부장을 통해 본 인간관계 또 조직 안에서의 도부장과 같은 모습이 왜 위험한지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방이 떨어질 때 도부장의 표정에서 뇌피셜을 해본 겁니다. 도부장은 김 부장과 마찬가지로 영업 2팀의 부장입니다. 그런데 김 부장에게 늘 깍듯하죠. 팀원들과도 격이 없이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실적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늘 상무 주변에 머물죠. 술자리, 식사자리, 그리고 골프 레슨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죠. 전문대 출신인데 어린 나이에 부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하면서도 부지런하고 과감하지만 선을 지키는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사내에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방 사건이 나왔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이것으로 유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기도 하고요. 현대 직장인의 모습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척 재미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방 사건을 먼저 짚어보면 도부장은 가면을 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도부장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서 출발한 인간이겠죠. 전문대 출신으로 대기업의 간부까지 어린 나이에 올라왔다는 건 그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선을 몇 번이나 뚫고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도 도부장에게 늘 증명이라고 하는 강박 속에 살게 했을 겁니다. 자신이 능력으로 인정받기보다 배경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겠죠. 그 두려움이 도부장을 예의 바르고 세련된 가면 뒤로 숨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론 매너 있고 소통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도부장의 경우에는 그 예의가 감정의 통제가 아니라 감정의 억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가방 사건이 없었다면 입지전적인 훌륭한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가방이 떨어졌을 때 짜증스럽고 분노했던 표정을 잠깐 보여줬던 건 도부장이 단순히 자기 물건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성공의 이미지가 잠시 흔들렸기 때문이고요. 내면 깊숙이 갖고 있던 열등감이 불쑥 고개를 든 장면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도부장 같은 사람이 권력의 생태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도부장 같은 유형은 흔히 정치적인 어떤 현실주의자라고 하죠. 상사에게는 무척 유연하고 동료에게는 매너 있고 후배에게는 적당히 관대하게 굽니다. 겉보기에는 리더십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목표가 있죠. 신뢰받는 리더가 아닙니다. 지위를 유지하는 리더 스타일입니다. 조직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죠. 회사는 게임판이고 사람은 말입니다. 필요하면 웃고 필요하면 침묵하고 필요하면 뒤에서 기꺼이 칼도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현재까지는 도부장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부장은 냉정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김 부장도 한심하게 보일 수 있고요. 직장은 착한 사람보다 유용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사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 무섭죠. 왜냐하면 절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감정을 숨긴 채 치밀하게 복수하거나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상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인물입니다. 상부가 도부장을 무척 아끼고 있지만 언제든 도부장은 상무의 목을 날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언제든 권력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도부장은 승자처럼 보이지만 늘 긴장 속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도부장은 능력주의 신화의 산물이겠죠. 스펙이 부족해도 노력과 자기 관리로 올라왔고 자산은 축적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죠. 자수성가형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건 노력의 미학이 아니라 아마도 불안의 미학으로 보입니다. 성공은 늘 비교 위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남보다 나아야 하고 더 가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아마도 수십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여전히 증명해야 된다는 긴장감을 아마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 성공은 끝이 없다는 거죠. 성취는 잠깐의 안도일 뿐이고요. 곧 다시 새로운 불안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가방이 떨어진 건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도부장에게는 그게 균열의 순간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도부장은 단순히 불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이 떨어지는 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가 의도치 않게 침해된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그 속마음이 표정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거죠. 얼굴이 일그러졌다라고 하는 건 화라기보다는 나를 건드린다는 일의 어떤 신호로 느낀 겁니다. 권위가 건드려졌다라고 느낀 예민한 자의식의 반응인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다시 표정을 고쳐서 웃죠. 젠틀해지죠. 권위를 유지하려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안에서 도전받는 권위에 대한 어떤 예민함에서 그걸 감추려는 불안으로 두 감정이 순식간에 교차했던 겁니다. 도부장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는데 능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평소엔 침착해 보이지만 그 표정 한 번으로 도부장의 내면 구조를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부장 같은 사람은 왜 위험한 걸까요? 첫째로 도부장 같은 사람은 감정이 통제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바로 드러내지 않죠. 그 순간엔 웃고 예의 있게 넘깁니다. 사실 그 웃음 뒤에서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누가 내 말을 깎아내렸는지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기 쉽습니다. 그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기록이고 저장입니다. 언젠가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오게 되면 또 뭐 불리하게 되더라도요,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정교하게 꺼내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싸움을 안 하지만 싸움의 판을 조용히 바꿔버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도부장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도부장은 감정을 숨기지만 잊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죠. 오늘 참았다가 내일 정확하게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치밀한 계산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던 걸로 보이죠. 둘째로 위험한 이유는 도부장 같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윗사람에게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충성심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겁니다. 상사가 힘이 있을 땐 철저히 그 사람 편에 서죠. 또 김 부장에게도 그렇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웃으면서 모든 걸 맞추죠. 그런데 그 상사의 자리가 흔들리거나 실수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선을 긋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감정적으로 배신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기도 어렵죠. 논리적으로 완벽하고요. 아마도 도부장이 궁지에 몰렸다면 정대리가 내밀었던 녹음 파일, 그러니까 상무도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했었던 파일이 있었죠. 그 녹음 파일을 적절하게 도부장은 활용했을 겁니다. 오히려 상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었겠죠. 그 점에서 도부장과 김부장이 바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김부장은 오히려 정대리에게 그 빨리 지워버리라고 호통을 쳤었잖아요. 셋째로 위험한 이유는 도부장 같은 사람은 온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부장은 잘 웃고 대화도 유연하고 팀원과도 잘 어울리죠. 하지만 그 친근함은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탐색의 기술인 겁니다.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언젠가 내 말이 나한테 무기가 돼 돌아올 수 있는 인물인 겁니다. 조직이나 사람 관계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온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부장은 인간적인 따뜻함, 공감 대신에 모든 관계를 이익과 또 손해의 시뮬레이션으로 머리에서 돌아가는 사람인 걸로 보이죠. 겉으로는 팀원들과 잘 어울리고 격이 없는 상사처럼 보이죠. 말도 부드럽고 유머도 있고 회식 때 먼저 잔을 들고 그렇게 분위기 만드는 타입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람은 참 열린 리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도부장은 소통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부류는 소통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친근함은 진심보다는 전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는 척하면서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고 팀 안의 흐름이나 인간관계의 줄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더십보다 감시력에 뛰어난 사람인 겁니다. 웃고 있지만 관찰하고 격이 없어 보이지만 머릿속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게 위협이 될까를 계산하는 인물인 겁니다. 조직의 온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따뜻한 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일하는 분위기죠. 그게 사라지면 사람들은 시키는 일은 해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게 되면 조직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썩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류가 리더가 된다는 게 위험한 이유죠. 도부장 같은 부류의 사람이 위험한 건 친근함이 신뢰를 만들지 않고 신뢰를 미묘하게 조작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조직의 공기를 가장 차갑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기 쉬운 인물인 거죠. 어디까지나 가방을 보면서 느낀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부장 같은 인물 어떤 인물일까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장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